안녕하세요. 김준혁 TV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영봉여고 1학년 이정은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수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수원 전문가 수원 좋은 도시 포럼의 김준혁 원장님이 진행하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면 도움이 되는 수원의 이야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원 좋은 도시 포럼의 김준혁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원 좋은도시 포럼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또 한신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정은 학생하고 이렇게 함께 좋은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원장님이 출연하신 차이나는 클래스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정은 학생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정은 학생 수원에 언제부터 살고 있었어요? 저 나이는 어리지만 이름도 수원 토박입니다. 정은 학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수원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수원 화성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정은 학생처럼 수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수원 화성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수원은 뭐라고 할까, 그 중심지가 이곳이 아니라 원래 다른 지역이 또 다른 중심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수원은 이곳이 아니라 좀 더 다른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알고 있는 현재 수원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 정은 학생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수원의 중심지는 팔달산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과거 고구려 삼국시대부터 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원의 중심지는 이곳이 아니라 오늘날 육릉과 건능이 있는 화성시 태안면 안녕리 일대 그 지역이 수원의 가장 중심, 읍지였었답니다. 있는 사도세자와 정조의 무덤이 있는 그곳 말씀이신가요? 예, 맞죠. 예, 바로 그곳이 수원의 중심이었는데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서울에서부터 수원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때가 1789년이었었어요. 당시에 조선에서 최고의 명당 자리, 임금님을 모시거나 왕세자를 모실 수 있는 최고의 명당 자리가 바로 그 지금의 사도세자 묘소인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앞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정조가 아버지 묘소를 옮기면서 그 일대에 있던 사람들을 다 오늘날 팔달산 동쪽 마을로 옮기게 됐고 그래서 수원이라고 하는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수원에 살면서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네요. 사실은 좀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의 수원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원장님, 평소부터 궁금하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수원 화성이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건가요?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8세기에 만들어진 성곽 중에서 가장 잘 만든 성곽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또 세 번째 이유는 화성이 원래 많이 파괴되었는데 화성 성역의궤라고 하는 기록을 토대로 복원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정조의 유민정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책들이 화성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네 가지 이유로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등재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래 등재되기가 어려운 것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은 그 1996년에 우리 이제 수원시에서 우리 화성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수원 화성의 가치가 정말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수원시장님이었던 신재덕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문화유산은 정말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등재 신청을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느냐? 그 다음에 해가 성곽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로 유네스코가 방침을 세웠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어떤 해는 궁궐, 어떤 해는 성곽, 어떤 해는 뭐 종교시설물, 어떤 해는 다리 이렇게 주제를 나누었었거든요. 그러니까 1997년은 궁궐과 성곽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는 그런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경쟁을 했던 세 곳의 성곽이 있었어요. 우리 수원 화성, 2014년에 나중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 그리고 충청북도 보은에 삼년산성이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성곽이 있고요. 이 삼년산성은 지금도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되어 있는 또 성곽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성곽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게 된 사람들이 다 수원과 연결되어 있던 분들이었어요. 한 분은 귀장각 관장님이었고, 그러니까 정조연구자였고요. 한 분은 수원 화성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하필이면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무조건 수원 화성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부터 수원 화성으로 이제 결정이 나서 신청이 됐는데